손흥민이 맨유전에서 코너킥 골을 넣은 이후에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 토트넘은 2025년이 되어서 1승 1패를 거두고 있는 상황. 이제 FA컵 64강이 시작되면서 토트넘이 5부 리그 팀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원정 경기가 되면서 테머스라는 시골까지 떠나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FA컵은 매우 중요한 컵대회일 수 있지만 64강인데다가 상대가 상대인인 만큼 전문가들은 대거 로테이션을 돌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이 패배가 너무 많으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서인지 현재 보유 자원 기준으로 거의 1.7군으로 테머스를 상대해버렸습니다. 킨스키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 레길론, 사르, 비수마, 메디슨, 존슨, 베르너, 무어가 선발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레길론, 무어, 베르너를 빼면 주전 자원들입니다. 거기다 벤치 명단에도 손흥민, 솔랑케, 클루셉스키, 스펜스, 베리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출전 타이밍이라고 봤던 양민혁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서 엔지 감독이 진짜 너무 얄밉더라고요. 솔직히 양민혁 넣었으면 점수 좀 땄을 텐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K리그 팀을 상대하는 그런 이벤트가 아닙니다. 토트넘이 조기 축구의 팀과 대결하는 아니면 뭉쳐야 찬다 팀과 경기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좌석은 500석 정도밖에 안 되고 서서 구경하는 거 포함하면 전체가 4,000석이 안 됩니다. 거기다 인조잔디예요. 그럼 미끄럽죠. 날씨도 오후 3시경인데 4도로 추워서 부상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엔지 감독은 거의 1.7군을 투입을 시킨 겁니다. 와, 진짜 무슨 날벼락을 당하려고. 경기는 9시 30분 경기지만 골대 그물에 문제가 생기면서 보완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확실히 조기 축구 경기 맞네요. 네. 경기가 시작되고 테머스 선수들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20여 초 만에 슈팅과 함께 코너킥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은 비춰지진 않았지만 관중들과 거의 1m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약 5분 동안은 토트넘의 레벨과 조기 축구 레벨과 차이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인조잔디에 적응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손흥민도 없고 양민혁도 없고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10분 동안은 전혀 골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6분에서야 토트넘은 슈팅다운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4년 전에 노리치 시티에게 승부차기로 패배했을 때, 그리고 몇 개월 전에 코벤트리와의 카라바오컵 32강전 때 그때 졸전이었거든요. 맨시티 첼시가 8골 5골 나온 것처럼 다득점 나올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 특유의 공격 전술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선 토트넘 선수 중에 몇몇이 원터치 패스보다 볼을 받고 줄 곳을 찾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건 느슨하다일 수도 있고 팀 플레이가 되지 않고 레벨이 떨어지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러면 토트넘은 상대가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를 하고도 체력 유지와 몸 관리에 매우 공을 들이지만 조기 축구의 선수들은 생활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일과 축구를 병행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템포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듭니다. 토트넘 템포에 맞추다가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죠. 실력이 비슷해 보여도 체력 하나만으로도 몸값이 수십 배가 차이 나는 거니까요. 30분이 지나도 레벨이 비슷한 걸 보면 후반전에 손흥민 진짜 조기 축구 출전 매우 유력해졌습니다. 리버풀을 이기고 온 팀 맞죠? 네, 65,000석 최신식 구장에서 플레이하고 온 선수들 맞죠? 네,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외모 비하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경기 시작 전에는 이 경기가 이벤트 같았는데 경기가 진행될수록 좀 음산한 분위기가 진짜 40분까지 메디스만 혼자 3개 슈팅을 했습니다. 엔지 감독의 가장 큰 실수는 베르너를 스트라이커로 넣은 것입니다. 자, 얘 스피드밖에 믿을 게 없는데 역습될 확률도 거의 없는 경기에서 베르너가 스트라이커에 있어서 뭐합니까? 오프더블 움직임도 선수 능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무어는 경험 부족, 베르너 존스는 지능 부족이니까 경기가 풀릴 수가 없죠. 네. 아마 테머스는 토트넘을 상대하면서 루턴 타운 같은 팀이 될 수 있겠다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은 이렇게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점유율 8대2. 토트넘 슈팅은 6개인데 사실상 메디슨만 슈팅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후반전에 엔지 감독은
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선수들에게 주제 파악을 하려는 걸까요? 54분에 토트넘의 찬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차이를 보여준 선수는 다름 아닌 17살 마이키 무어였습니다. 왼쪽을 휘젓고 크로스까지 제대로 올렸는데 하필 베르너. 와, 베르너가 헤딩까진 했지만 상대 수비가 골라인에서 쉽게 막아냈습니다. 도대체 토트넘은 이번 시즌 몇 번을 굴욕을 당하는 건가요? 60분부터 3골 넣어도 아마 비난받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반응을 보니까 제발 베르너를 빼세요. 랭크셔가 있잖아요. 사르는 머리 없는 닭처럼 돌아다니고 있어. 나는 포로가 출전한 것이 놀라운데 지금까지 있는 건 더 놀라워. 베르너가 진짜 세미프로야. 나는 이 경기가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왜 양을 데려오지 않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존슨이 8골 넣었다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정말 바보야. 엔지는 너무 큰 도전이다. 베르너를 살려내려 하다니. 64분에 토트넘은 역습 순간이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와 단독 찬스까지 왔는데 이 모든 수모를 되갚을 수 있었던 순간인데 그마저도 골키퍼에게 막히면서 토트넘을 더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 연장전을 가면 그건 베르너 탓이 되겠죠. 카메라는 베르너를 계속 원샷으로 계속 비춰주었습니다. 66분이 되어서 엔지 감독은 솔랑케를 투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급기야 코너킥을 통해서 실점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67분에 베리발과 솔랑케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와 무어가 교체되었습니다. 베르너를 윙어로. 진짜 엔지 감독은 어디까지 비난을 받으려고 한 건지 베르너 살려내려고 본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80분이 넘어도 토트넘은 테머스와 레벨이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가 진짜 중요하긴 한가 봐요. 이 누추한 곳에 회장님 레비가 오셔서 비닐을 쓰고 관람하고 있더라고요. 토트넘은 핑계를 대야 할까요? 그라운드 문제 말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 골이 잘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토트넘 선수들이 인조잔디라서 적응이 안 돼서 경기가 어려웠던 걸까요? 토트넘이 실점을 하기는 정말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포로, 드라구신, 그레이가 풀타임급으로 뛰어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리버풀전에서 대활약한 비수마도 풀타임급으로 뛰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이렇게 되면 아스날전 선발은 쿨루셉스키, 베리발, 사르가 선발이 되는 거잖아요. 오브리그에서 토트넘은 수억을 날린 기분입니다. 런던 더비를 앞두고 연장전까지 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요. 추가 시간이 6분이 주어졌지만 오히려 테머스가 득점 찬스가 생기면서 식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연장전. 근데 이걸 좋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연장전 되니까 손흥민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쿨루셉스키, 스펜스를 투입하면서 이제 거의 1군 정예 멤버가 출동하는 빅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투입되자 역시 경기가 달라졌습니다. 하필 손흥민은 한국에서 이런 경기를 미리 경험을 했었습니다. 인조잔디 조기축구 팀들과 경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인지 적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차원이 다른 질주를 보여주면서 프리킥을 얻어냈고 이후에 자책골이 나오면서 100분이 넘어서야 한 골이 나왔고 연장 후반전에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컬루셉스키의 추가골 그리고 존슨까지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은 매우 힘겹게 32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큰데요. 이제 북런던 더비 어쩔래? 이상 신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